자, 이번에는 뇌와 사랑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뇌과학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장동선 박사님께서 뇌와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네요. 네. 역사 속 사랑,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력이 올라가는지. 근데 아마 이런 걸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사랑에 대해서 잘 배웠어. 나도 실천해야지.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 책 속에 나오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배워가는 사랑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뇌 안에서 그걸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사랑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연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랑할 때 어떤 물질들이 뇌 안에서 나오는가,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가, 대체 사랑하면 어떤 게 내 안에서 바뀌는가, 우리가 뇌를 이해하면 사랑에도 다양한 사랑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랑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뇌 안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의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사랑 연구를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은 제가 아니고요. 헬렌 피셔 교수님이라고 30년 넘게 뇌 안의 사랑만 연구하셨던 미국 러커스 대학교의 인류학자이자 뇌과학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께서 사랑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love,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랑에는 다 똑같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랑에 다르게 반응하는 뇌의 시스템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사랑인지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학이 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연구하려면 정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뇌 안에 다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시스템은 다름 아닌 욕망, 갈망의 시스템입니다. 욕망, 갈망.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노래도 있죠. 섹시 러브 이런 것처럼 네. 누군가를 보고 와 되게 매력 있다. 성적 매력이 느껴지고 굉장히 끌린다 이라고 느끼시지만 이게 정말 내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되게 멋진 영화 배우가 있거나 아이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잖아요. 와 이러면서 잘생긴 네. 사람 지나갈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따라가는 아니 그런 느낌. 헬스클럽에서 우리 남편 아니면 몸 좋은 남자 있으면 눈이 옛날에는 그냥 갔어요. 그냥. 그렇죠. 그 사람 보려고 운동 다녔지. 맞아. 그냥 일반적인 이성에 대한 호감도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나요? 이성에 대한 호감일 수는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시스템을 따로 욕망, 갈망, 성적 갈망 이렇게 뺀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본능이군요. 네, 이런 성적 매력이 생겨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전자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같이 후손을 남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끌려야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해야 그 다음 세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갈망,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존재하는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특정 대상에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멋지고 저 사람도 멋지고 헬스장 가면은 한 명에게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다 멋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이러한 섹시 러브 이런 그 성적 갈망으로만 정의하게 되면 이 복잡한 사실 더 깊은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랑은 인간의 어떤 번식과도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시스템이다. 그렇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눈에 콩깍지 씌었다. 이 사람밖에 안 보인다. 첫눈에 반했다. 또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끌림이 느껴지는 이 사랑의 시스템이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로맨틱 러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서 낭만적 사랑, 첫눈에 반했다. 특정 파트너에게만 꽂혀서 이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이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막 가슴이 설레고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그치. 번호타고 싶고 막 그리고 또 저 사람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이러한 형태의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어머님들께서
남편을 만났을 때 또는 정말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만약 들었다. 그럼 이때 뇌에서 발동된 시스템은 다름 아닌 특별한 끌림에 어머니도 시스템이라고 너무 할 수가 오래돼서 있는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요 특별한 끌림의 시스템은 네. 우리 뇌에서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페니레티나민도 분비가 되고요. 그다음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도 분비가 돼요. 심장 뛰고 설레고 이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여기서 또 너무 몰입하게 되면은 세상에 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나죠? 그래 상사병. 이때는 약간 뇌가 강박하고 비슷한 증세를 보여요. 엄마까지가. 그래서 오히려 세로토닌의 양이 약간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한 사람에게만 집착,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꽂히게 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이 특별한 끌림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특별한 끌림은 네. 어떤 사람에게서 내 느껴지냐?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보통 보상 외로는 이렇게 사랑으로 발동되는 게 아니라 특히 결혼하고 오래 지내면은 주로 돈으로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준다, 주식이 올랐다, 막 엄청난 상속이 떨어졌다,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특별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돈보다도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도 하죠. 돈보다 더 많이 나와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평강공주도 그렇고요. 그래.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 네. 젊었을 때 다 좋아하면 그랬어요. 야반도주 하고 그러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쵸?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이 사람만 보이는 거죠. 돈 필요 없고 이 남자면 돼요 하고서 맞아요.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최고의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거는 뇌 안에서 보상과 관련된 회로,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이 특별한 끌림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끌림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네. 내가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딱 맞아 떨어지면 뭔가 우리 후손에게는 되게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냄새로 알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냄새로. 이게 어떤 연구라냐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성들을 열심히 헬스장에 30분 동안 뛰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곁담을 채취를 합니다. 흥건한 곁담을 시험관 같은 데 넣고 닫아놔요. 그 나중에 100명의 여성분들에게 랜덤하게 몇십 명의 남성분들의 견해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들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어우, 막, 불쾌한 냄새, 막, 약간 이거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한 100명 중에 10%, 5% 정도 되는 분들은 딱 이 열고 맞는 순간 바닐라와 꿀향이 나는데요?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적인 향이 나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 한 사람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의 체취가 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체취는 야. 체취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닐라 꿀향처럼 달콤하게 느껴져요. 향기로. 유독 끌리는 유전자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가 특별히 좋고 싫고 할 때 우리가 몸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냄새가 싫다. 또는 이 사람의 목소리, 움직임, 무언가에 있어서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내 뇌 안에서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정말로 도파민이 분비되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끌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끌리던 사람한테 평생 끌릴까요? 아니요. 너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예. 사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사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좀 야속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 보상회로라는 거는 모르던 걸 알게 됐을 때 네. 내가 정말 알고 싶어지는데 모르던 걸 알게 됐을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불확실한 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내가 다 알았어. 너무 확실해. 도망갈 수 없고 확실한 걸 넘어서서 이제는 다 예측이 돼.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잡힌 고기네, 잡힌 그래서 고기. 우리가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보통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나고 나면 네. 이 미치도록 끌리는 막 보기만 해도 너무 막 가슴 떨리고 심장 뛰고 이런 감정은 잘 생겨나지 않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왜요? 이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시스템이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면 매번 새로운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3년마다 결혼해야지 우리가. 그렇죠? 3년 그래서 이게 불륜으로 가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사실 행복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랑으로 갈 수 있으려면 세 번째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애착이라고 부르는 애착. 특별한 마음이 드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이러한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막 특별한 끌림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영원한 내 편, 그렇지. 예측이 되고 항상 내 옆에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느껴지는 이 신뢰와 유대감, 애착 이러한 것들이 분비되는 시스템이 세 번째 사랑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구나. 이 세 번째 사랑의 시스템은 주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종류의 물질들로 결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바소프레신이 한동안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물질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일부일처제 호르몬이다. 일부일처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오. 왜냐하면 프레리 쥐라고 하는 이 쥐 설치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네. 뇌 안에 어떤 물질이 있어야 얘가 외도를 안 하고 자기 파트너랑만 평생 동안 행복하게 지낸가? 아, 쥐도 바람을 펴요? 그렇죠. 어머나, 이거 자기 파트너가 있는데 아우, 내가 진짜. 야, 자기 파트너가 있는데 계속 다른 파트너만 만나고 다니는 쥐가 있고 어머. 그리고 자기 파트너에게만 정말 충성하는 쥐가 있어요. 그래요.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바소프레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외도하는 쥐에다가 바소프레신을 주입을 했더니 했더니 일부일처제 쥐가 되는 거예요. 부인한테로 가. 자기 파트너만 보는 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그 호르몬이라고 이 연구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쥐 말고 사람한테도 직접 한 합시다. 적이 있나? 그러면 좋을 텐데요. 네. 이 바소프레신이 이렇게 일부일처제 호르몬을 막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언제 오줌 마려운지 몸 안에서 이 이뇨작용 이러한 것들이 관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분비하면 그냥 사랑이 일부일처제로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요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우리가 원하는 딱 한 가지, 뭐 사랑을 위해서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이 연구되고 인간에게도 있는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은 언제 분비가 되냐? 내가 출산의 고통을 겪고 우리 아이 낳고 나서 내 품에 안길 때 네. 세상 그 누구보다 내 새끼가 이뻐 보이잖아요. 너무 이쁘죠. 특별한 애착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특별한 애착감이 옥시토신을 통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은 사실 사랑의 시스템으로 아까처럼 특별한 끌림이나 성욕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하고만은 믿을 수 있고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옥시토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애완견, 애완묘, 옥시토신 분비가 됩니다. 너무 특별한 관계로 느껴져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명품백, 명품 자동차를 봤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 그 부분들도 있어요. 좀 많이 그래서 드는 사랑이다. 이때는 사실은 이 명품 브랜드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애착감을 느끼도록 유도를 하려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브랜드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네요. 반대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우리가 특별한 브랜드에 느끼게 되는 감정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사랑에 있어서는 이 세 번째 특별한 유대감, 애착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요. 사랑자라는 사람의 친밀력, 대화력, 사과력 요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애착감을 이 세 번째 사랑의 시스템을 발달시켜 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랑해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이 넘도록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진행한 종단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복 연구에서 한 가지를 알아내요. 뭐요?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이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줬을까? 돈?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아, 돈도 아니고. 근데 사랑 중에서도 이 특별한 애착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관계, 사회적 관계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서 만약 내가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받는다, 사랑한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하루에 담배 14개비를 핀 거, 15개비를 핀 거 같은 효과가 있어서 암에 걸릴 확률, 심장병,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확률이 다 올라가요. 어머나. 반면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꼭 내 파트너만이 아니더라도 친구, 지인, 자식,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 사과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친밀감을 느껴서 옥시토신 분비를 많이 하고 이 애착의 사랑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점점 외로워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랑의 시스템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사람이 재산이고 사랑이 재산이다. 그러네요. 이거예요. 그러네요. 자, 질문이 왔는데 와, 네. 이분 왜 이렇게 보내셨지? 왜 우리 미남 미녀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잘생기고 예뻐 보이나요? 내가 미남 미녀라고 생각하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왜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심오한 질문이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미남 미녀는 있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매력을 느끼는 얼굴은 사실은 100명, 1000명, 10,000명의 얼굴을 다 합쳐서 인공지능이 최대한 평균의 얼굴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모두가 미남 미녀라고 느끼긴 해요. 근데 이거는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렇죠. 살아보면 달라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살아봤을 때는 계속 볼수록 이 사람이 보상으로 느껴지고 돈도 대체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이 사랑의 세 번째 시스템까지 가야 되는 거고 교수님이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해야 되고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과도 잘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계속 미남 미녀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아주 좋은 네.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뇌과학자가 말하는 뇌와 사랑 이야기 장동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